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교세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반사회적 이단 사이비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구티비에 이단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인 비전센터를 건립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서 선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사명을 제고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교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합동교단이 발표한 전체 교인 수는 268만 8,858명입니다. 전년 대비 2.7%, 7만 5천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수도 1년 새 15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장합동의 교세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교인 수와 교회 수는 모두 줄었지만 목회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합동교단의 목회자 수는 23,726명으로 286명이 늘었습니다. 전도사와 강도사 수도 각각 288명과 13명 증가했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의 교인 수는 전년보다 16,000여 명 줄어든 271만 4,3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합동교단보다 감소세가 적은 탓에 국내 최대 장로교단이란 타이틀을 갖기도 했습니다. 통합교단의 목회자 수도 지난해보다 530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합동교단과는 달리 교회 숫자도 소폭 늘어난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1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던 유아부 아동의 숫자가 약 3,000명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예장 고신교단도 교인 수 감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고신 소속 전체 교인 수는 45만 2,932명, 전년보다 2만 565명 감소하면서 지난 2004년 이후 교인 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장 합신교단은 지난해보다 4,800여 명 줄어든 14만 6,898명을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최근 통계를 발표하고 교인 수가 5만 9,809명 줄었다는 결과를 전했습니다. 감리회도 지난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성도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단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성도들 감소 현상에 대해서 내부적인 그런 좀 자기 성찰이나 분석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의 교회 이탈 현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둬야 되지 않는가. 전문가들은 또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지역 밀착형 목회를 전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가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이단 사이비 실체를 알리는 프로그램 이단 사이렌을 제작하면서 이단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지난 6월부터 프로그램 이단 사이렌을 통해 신천지, 구원파, JMS, 만민중앙교회, 여호와의 증인, 성락성결교회, 은혜로교회 편을 제작, 연속 방송했습니다. 방송에선 피해자 증언과 전문가 분석을 통한 이단들의 반사회적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면서 해당 이단 단체들의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막대한 양의 구티비 비난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하고 항의 전화 및 사옥 방문과 반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는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협박과 언론중재위원회 고발로 방송사를 향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또 제작팀에 대한 법적 소송을 예고하면서 구티비와의 전면전을 시사했습니다. 구티비는 이단 사이비의 범람을 막고 혹세 무민하는 이단의 폐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구티비의 사명이고 존재 목적이라며 이단에 공격받고 있는 구티비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년간의 공사 끝에 비전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교회는 한국교회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다고 보고 저출산 문제 대응과 교육 사업에 집중해 왔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비전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016년 11월 착공을 시작해 약 2년간의 공사 끝에 비전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를 중심으로 전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집중하며 새로운 교육 공간의 필요성을 느껴 시작된 공사는 마침내 순복음 비전센터란 이름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나 지금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교회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곳에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미래가 더 밝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교회의 비전이 전 성도의 기도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순복음 비전센터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어린이집으로 사용돼 1층에서 3층을 제외하곤 모든 공간을 교회학교 전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 최초로 아동 청소년 전용 디지털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다음 세대 교육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성인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지역 주민의 쉼터 역할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심신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건물 곳곳에 체육시설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주변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리한 만큼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위한 공간을 대여하며 지역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건물이 이제 비전센터인 것이죠. 저희 교회학교의 전 부서가 다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목적 사업적인 성향의 그런 사업들이 꾸려지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부터 출산 장려에 사역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교회는 비전센터 준공에 힘입어 한국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사회의 인식 개선에도 앞장설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초기 조치들을 맞교환하려는 미국의 최근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미국이 중국, 베트남과의 수교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을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또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교회도 반북 대결주의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정의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뤄가는데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이어 종전선언뿐 아니라 군비 축소를 동반하는 실제적 종전을 희망한다며 내년 봄에는 한반도 냉전의 굴레를 벗어난 평화 상태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이만열 장로를 비롯해 한국교회와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서온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성명은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과 영어권 국가에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서선교협력위원회와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제23회 문서선교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독 출판인들과 서점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문서선교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기출협 방주석 회장은 문서선교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며 문서선교인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받고 축하받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문서선교에 앞장선 유공자를 표창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기독출판인상에 기독교문사 한동인 대표, 기독서점인상에 성남예수마을 문영남 대표 등을 비롯한 10여 명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문서선교의 날은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기독교서점협의회, 한국기독교용품제작사협의회 등이 문서선교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처음 제정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한글로 처음 출간된 10월 21일 문서선교의 날로 지정했으며 23년째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빵집 엘서스 베이커리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문구의 케이크 주문을 거부해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옹호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대립으로 비화되면서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4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진 끝에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브랜더 헤일 대법원장은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거나 표현하도록 강요를 받아선 안 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에 반대하는 신념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쿠마리는 네팔에서 살아있는 여신으로 불리는 어린 소녀를 말합니다. 보통 3세에서 6세 사이의 소녀 중에서 선발되는 쿠마리는 네팔 국민에게 여신으로 추앙받고 가족은 평생 연금을 받게 되지만 아동학대란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쿠마리가 되면 가족과 격리돼 살아야 할 뿐 아니라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초경을 시작하면 사원에서 쫓겨나 평생 비참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네팔 대법원이 쿠마리도 어린이로서의 인권이 지켜져야 된다는 판결을 내려 최근엔 쿠마리도 가족을 만나고 또래와 어울리는 등 쿠마리 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 명문대학인 미국 하버드대가 입시 전형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열린 재판은 양측 증언을 시작으로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란 단체는 하버드 대학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백인에겐 낮은 기준을 적용해 이들의 입학 비율을 높였다는 건데요. 이에 하버드 대학은 대법원 지침에 따라 인종을 판단 요인으로 삼았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CNN 방송은 이번 재판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인종 관련 재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이 오는 2021년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물밀듯 밀려들어온 데 따른 조치인데요. 태국에선 그동안 일본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 수입한 쓰레기가 항구나 공장에 쌓이면서 주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수입된 쓰레기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량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전자제품 폐기물 수입은 유예기간 없이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상류층에선 자녀 중국어 교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 자녀에게 중국어를 교육시키기 위해 중국인 보모를 고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며 세계 강국으로 자리 잡은 중국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자리 원천이 될 거란 생각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유행을 이끈 장본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입니다. 이방카에 따른 지난해 시진핑 주석 앞에서 중국 노래와 시를 읊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중국인 유모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월급으로 부인 명품백도 사주고 자녀 교육도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란 점을 강조하며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번 체류 허가를 포함해 모두 362명이 국내에서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향후 예멘 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 사실이 발생할 경우 취소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전국의 택시업계가 18일 전면 운행 중단이란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섰습니다. 택시업계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주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수도권 지자체는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위해 대중교통 연장 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실사단을 구성하고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팔루시를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실사단은 정부의 구호가 닿지 않는 산골 마을에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와 함께 팔루시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가 숭실대학교 이사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이후 숭실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김사만 목사 퇴진운동이 전개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측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숭실대는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연세대학교 이사회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은 연세대와 창립자와의 관계는 이사회가 학교 창립교단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10월 28일자로 기장 소속 사회이사인 박종화 목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마저도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세대의 창립정신 회복을 위해 이사회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인 서울후생원이 설립 100주년을 맞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0일 구세군 100주년 기념빌딩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을 초청해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